현재 수천억대 부자이며 수많은 부자를 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야의 초고수 세이노 선생님. 이미 조선일보 편집부에서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한 투자와 사업의 찐구루인 그가 인터넷과 신문사설로 공유해온 수많은 글들을 묶은 무료 배포 PDF 전자책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시대를 초월해 관통하는 인생 초고수 선배의 삶과 투자, 사업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한 단락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 판단 기준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부자로 산다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이노 선생님께서는 하나의 시간을 더 추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돈이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돈이다, 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흐르는 시간인 크로노스에서는 전혀 돈이 되지 않죠? 출퇴근 시간에 지지고 볶고 짜증내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는 돈이 되는 시간이냐? 세이노 선생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을 한 달간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 환희의 순간을 봤다면 그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일지는 몰라도 돈이 되는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돈이 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 월급을 받는 행위는 돈을 버는 시간이지만 매사 기계적으로 임하며 시간을 때웠다면 돈을 버는 시간도 의미 없는 흐르는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고, 기계적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그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던가, 아님 지금 당장 돈이 되진 않지만 지식을 얻는 데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이건 역시 돈이 되는 시간이라고 세이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그냥 흐르는 시간인 크로노스가 대부분이라면 우린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된 시간인 카이로스가 많다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삶의 질을 올리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카이로스가 생산적인 활동과 연결된다면 그때 비로소 돈이 되는 시간이 만들어지며 부자의 길에 점점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부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24시간을 지금 당장 최대한 돈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혹시 아직 세이노의 가르침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무료 PDF 파일이 첨부된 제 블로그 URL을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랜 기간 무료로 지식을 나눠주신 세이노 선생님의 큰 뜻에 감사드리며 다운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직장에서 임원으로 성공하고 싶고 SNS에서 멋진 인플루언서로도 보이고 싶고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투자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잘 불리고 싶나요? 2023년 연초를 맞이해 이런저런 자기계발 책들을 보면서 한 해 목표를 세우다 보면 이건 뭐 슈퍼맨이나 가능한 멀티태스킹 능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원대한 포부와 함께 쏟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우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 연구와 책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자체가 오류이고 실제로 인간은 동시에 여러가지 일에 절대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할 일은 많고 시간에 쫓기는데 성과는 늘 그대로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인생과 투자를 왜 단순화해야 하는지 게리 컬러와 제이 파파산이 쓴 책 원싱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도 셰퍼의 돈에 나왔던 명문장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자신이 묶여있고 오랫동안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thing이 아니라면 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직장생활, SNS 활동, 투자 성과, 취미생활, 소비습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모두 가져가려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 의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마치 자신의 선택인 양 하나를 고르지만 사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줄어들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걸 잡아든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계발 서적인 원싱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다. 결국 우린 소중한 우리들의 시간을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평소 주변 분들에게 하면 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야, 어떻게 하나만 할 수가 있냐?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 난 성격이 완벽주의자라 그게 잘 안 되네. 뭐든 내 맘에 들게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이시라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원싱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의 저자 역시 과거엔 모든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한 번에 많은 일을 시도했고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할 때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공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정말 이악 물고 악으로 깡으로 살았고 그 행위 자체가 집중력과 열정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지키며 살고자 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허망하자 그때부터 자신의 강박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의도적으로 일을 줄이기 시작했더니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알게 된 매우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커리어와 사업, 삶을 분석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건 그런 일들을 했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중 딱 한 가지가 자신의 작은 성공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목표로 한 그 성공을 향해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자신이 타고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성공을 향해 가기 위해 해야 할 딱 한 가지를 정확히 찾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 책에서는 삶의 매 순간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꿈꾸는 성공을 위해 적합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들에게 중요한 일들만 처리하다가 매일 지쳐 잠들고 계십니까?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1885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라며 자신의 에너지와 생각,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틀렸다면서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키라고 말했죠. 카네기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구니 하나를 잘 들고 다니는 건 쉬우니까요. 달걀이 제일 많이 깨지는 사람은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과 투자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머지는 내려놓고 자신이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꼭 해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를 미친듯이 파고드는 몰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투자 역시 비상관 핵심 자산들 몇 가지만 구성해 그 자산의 흐름을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며 집중하는 것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자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위대한 비밀이지 않을까요? 10년 동안의 상상 훈련, 과연 실전에 쓸모가 있을까? 있다. 여러분, 10년 동안 골방에 갇혀 TV로 배운 격투 기술을 써먹는 올드보이의 최민식은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민식이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투자 서적과 유튜브만 보면서 상상훈련을 하고 10년이 지난 2032년 자산시장에 등장했다면 여러분은 투자시장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상상훈련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발끈하실 수 있지만 저는 타이슨의 명언으로 제 생각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요즘 우리는 무언가 배우고자 하면 관련 정보가 도처에 널려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아, 독서, 상식, 투자, 과학, 역사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것이든 양질의 서적과 영상, 블로그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넘치는 정보는 처음 그 분야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길 안내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접 경험의 함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책, 좋은 글귀, 명언, 좋은 영상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접 경험들이 끝없이 축적된다고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책과 영상 속 내용들을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얻은 지식을 직접 액션으로 옮기는 그때부터가 아닐까요?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고 마인드 컨트롤만 하며 정작 실전에서는 겁이나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영상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잠깐! 한창 재밌어지려는 이 순간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습득했느냐가 그 사람의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관심 분야의 책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님 동영상 강의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지식 습득 과정은 어떤 방식을 활용해서 진행했던 배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으로 옮기기 전까진 그냥 간접 경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책에서 배운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4천억 자산가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호 회장께서는 그의 책 돈의 속성에서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서점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책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저자에게 몰입되어 어디서 이런 대단한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까 궁금해하며 지적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모든 글을 사실을 넘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저자의 글이나 위대한 학자의 이론이라도 모두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김승호 회장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수천 권의 책을 읽고 4천억 자산가가 된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책의 내용을 지식의 습득이라고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 즉 자기 스스로의 필터를 갖고 저자의 생각을 걸러내는 판단 행위가 없는 책 읽기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여과 없는 지식의 습득은 독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고 어깨가 내려가고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결국 거인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엉덩이에 깔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닥치는 대로 습득하겠다가 아니라 책에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건의에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책 속의 보석 같은 정보들이 나의 몸속에 체화되는 것입니다. 자, 앞선 내용에서 책을 제대로 읽어 지식을 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런 식으로 책을 읽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냐? 이런 물음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쉽게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바로 불을 향한 최종 단계에서는 늘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정보더라도 그 내용을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켰더라도 체화된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직접 활용해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는 간접 경험의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년 내내 무더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어느 사람이 책에서 겨울에 관한 내용을 읽고 관련 사진을 봤다면 그 사람은 겨울을 아는 것일까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얼음의 형상을 보고 눈이라는 건 뭐고 어떤 결정의 모양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내리는지를 봤다고 겨울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겨울을 경험할 수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상황상 책과 영상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니 이것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어떤 특수 상황을 이야기해도 간접은 간접입니다. 결코 직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종종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알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알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춘다. 두 번째,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다. 세 번째,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아는 것일까요? 앞선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로 언급했던 것처럼 겨울을 책과 동영상으로 봤다고 아프리카 사람이 겨울을 아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알다라는 사전적 정의까지 언급했음에도 아프리카 사람이 겨울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알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처럼 정보나 지식을 습득한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봤다, 이해했다가 아닌 적어도 해봤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의 사전적 정의의 두 번째 뜻처럼 안다라는 것은 특정 영역의 사실이나 존재 또는 상태를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습득했더라도 감각적으로 깨닫거나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즉, 해보지 않은 것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 것이고 감각이나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한 건 그 대상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는 상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영상을 봤더라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바로 투자의 영역입니다. 물론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또는 이제 막 새로운 투자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투자의 맥을 이해하고 포인트를 캐치해낼 수 있는 간접 경험의 양이 중요합니다. 이런 간접 경험의 양을 늘리기 위해 위대한 투자자들의 명절을 읽고 그 내용들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며 많은 양의 정보를 인사이트로 전환시켜 체화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식의 습득 단계를 넘어 직접 투자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보다 매우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사람은 심리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락장만 되면 자신의 인사이트로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이 오면 몰빵 치겠다고 호기롭게 떵떵대는 사람,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관련 영상과 서적들을 보며 지금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근거들로 중무장하고 자신은 모든 걸 알고 있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한다며 투자의 세계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진짜 찐 투자 고수들도 일부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래를 아는 현인인 양 행동하며 끊임없이 장밋빛 플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 긴 겨울 동안 실제로 어떤 액션들을 끊임없이 하며 스스로를 단련했고 어떤 경험들을 쌓아 결국 이 겨울이 지나간 다음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무엇을 남겼는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실제로 책과 영상을 섭렵해 겨울을 안다고 얘기하는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실제로 온도가 1, 2도만 떨어져도 죽겠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왜냐? 내 머리는 꽉꽉 채웠어도 내 몸은 그 추위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겨울은 춥죠? 그렇기에 겨울을 경험해본 자가 겨울을 미리 대비하고 그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것이지 겨울을 알기만 하는 자는 실제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책과 영상을 감명 깊게 그리고 큰 울림이 있게 간접 경험을 했더라도 실제 겨울의 추위를 내 피부로 느끼는 직접 경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영상을 보는 간접 경험의 장점은 직접 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아도 리스크를 미리 체크하고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 장점이 오히려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만히 앉아서 눈과 귀만 열면 모든 정보를 접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간접 경험이라는 달콤한 수단 뒤에 숨어 실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실행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겨울이 지난 이후 나에게 남은 건 추가로 누적된 간접 경험뿐 우리의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부를 향한 우리의 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적인 모든 건 리스크를 걸고 실행한 직접 경험 안에서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책을 읽고 영상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인사이트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한 다음엔 실제 액션으로 옮겨 간접 경험의 한계를 넘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깨닫는 진정한 의미의 안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단순한 원리를 알고 계셨던 분들 또는 모르셨더라도 제 설명을 듣고 너무 간단해서 놀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는 실수는 이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현재 깨달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아주 작게나마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알고 있던 책 그리고 감명 깊게 봤던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만의 필터로 걸러 인사이트를 만들고 이것을 실제 생활에, 실제 투자에 연결해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추월 차선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전 세계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스타트업 문화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는 너발 라비칸트는 1974년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 환경과 안전하지 않은 주변 여건으로 학교가 끝나면 매일 도서관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히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면서 아이비리그인 다트머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후에 2000년대 실리콘밸리에서 에피니언스라는 상품 후기 사이트를 만들어 첫 번째 사업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엔젤리스트를 설립해 우버와 트위터 같은 회사의 초기 투자자로 활동했고 현재도 끊임없이 창업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발 라비칸트가 생각하는 부와 행복 그리고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가 10년 동안 트위터와 블로그, 팟캐스트를 통해 공유했던 내용을 엮어 무료로 배포한 책 내용 중에 제게 울림이 있었던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요즘 이 책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너발 라비칸트께서 지난 10년간 온라인에서 공유해 주셨던 내용들을 엮은 너발의 가르침. 저는 이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소름 돋고 반짝였는데 그 중에서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만 이 영상에서 간단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발은 현대사회와 같이 타인의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한번 만들면 끊임없이 활용되는 책, 영화, 미디어, 소프트웨어 같이 한계 비용 없는 제품이 부를 창출하는 레버리지 시대에는 하나의 올바른 결정이 나머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 부수적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물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했냐는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타인의 노동력이나 자본을 빌렸거나 멀티플이 가능한 창의적 활동 등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 더 그렇다고 말하며 모든 결정을 내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힘의 크기보단 힘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뛰지 않고 한 걸음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으니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투자적 관점에서 제가 풀어보면 매 순간순간의 트레이딩과 매크로 분석을 통한 포지션 변경을 신경 쓰며 정신없이 차트와 뉴스와 FOMC 회의 결과를 보기 전에 자신의 투자는 어떤 투자인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투자에 임하고 있는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들을 장기적으로 매집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매 순간 더 빠른 길을 찾으며 전속력을 다해 달려갈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가격의 오르내림을 맞추려고 시도하며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내려고 하는가. 이 큰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 즉 올바른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올바른 판단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적립식 매수 방법, 시기, 자산간 리밸런싱 등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올바른 결정만 잘하면 된다는 거네? 그런데 아무리 잘 결정했어도 그게 언제 성공하는데? 자신이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라고?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사업이든 투자든 자신의 커리어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문득문득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너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아낸 하나가 있는데요.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인내심만 지키면 됩니다. 20년 전 제가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 엄청 똑똑한데 헌신적이기까지 하네? 라는 감탄사가 나왔던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성공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너발이 강조한 것은 결국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잘하고 있더라도 결과물이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하염없이 세면서 기다리고 있다가는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인내심이 바닥날지도 모르죠. 누구나 한 번에 부자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 세상은 효율적인 곳이라서 시간을 들여야만 움직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여러분은 당연히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지식과 책임, 레버리지와 자신만의 고유한 스킬셋을 모두 갈아 넣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즐기면서 계속하고 그냥 계속 해야 돼요. 무언가를 추적하거나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자립과 시간과 공간의 자유 또는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삶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찾아 지속적으로 매집해 나가고 있더라도 자신의 수익률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월별 자산 현황 증가율을 계산하고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데일리 뉴스와 변화를 체크하며 계속 목표치에 얼마나 다가갔는지를 세고 있다면 2030년까지 장기 투자 여정을 모두 완주하기 전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대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끝난 이후에는 그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나 현황 체크보단 투자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현인들의 투자 철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월 현금 흐름을 높이는 생산적 활동에 집중해 자신의 투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계속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발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바른 결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자신의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때까지 이 과정을 즐기며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